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양TV 류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지주 사랑의 호흡을 사용하는 칸로지 미츠리입니다. 칸로지 미츠리의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럼 미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츠리의 첫 출연, 탄지로가 하야네오 루이의 전투에서 네즈코의 모습이 발각되었고, 탄지로는 동기인 슈리카나오 발길질에 기절을 했고, 그대로 귀살대 어르신인 오부야시키 카가야 본가로 연행이 되었고, 이때 칸로지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칸로지는 지주들을 한 명 한 명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남자들에게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중 암주, 음주, 염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관심이 없는 남자는 관찰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네요. 의문의 패배죠. 대장장이 마을에서 칸로지의 두 번째 등장. 탄지로는 상현의 유 규우타로와 다키남미를 무찔렀죠. 그 후에 칼을 보니까 칼날도 많이 손상되었었고, 그래서 칼을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해서 하가네츠카 씨에게 칼을 수리를 맡기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답장은 죽여버리겠어. 너 따위 녀석에게 줄 칼은 없어. 라는 서신을 받게 되고, 우베시키 카가야에게 하가네츠카 씨를 만나고 싶다, 그것을 승인해주죠. 대장장이 마을이 따로 있던 거예요. 탄지로의 길을 알려주게 되면 나중에 혹시 얘가 고문을 당해 오니한테, 그러면 그 지역을 누설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귀살때에는 크게 딱 두 분류가 있죠. 싸우는 검사, 서포트를 해주는 힐러들, 그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엎혀서 어느 정도 이동하고, 그 다음 이동하고, 카가야의 이런 세밀하고 섬세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탄지로는 엎혀가지고 도착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업어다 준 친구는 여자분이었는데, 그럼 저는 이만하고, 탄지로에게 안대와 코를 막았던,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하니까 그걸 제거해주고 눈을 떠보니까 놀래죠. 우와, 온천 냄새가 나. 여기 온천이 있는 것 같아. 대장장이 마을 모습이 딱 나오죠. 이때 미츠리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등장이죠. 미츠리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씬인데, 이 짤은 제가 조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친구들이 볼 수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 보면 안 되긴 하는데 보실 것 같아. 이거 좀 가리는 걸로 하고, 미츠리는 여기서 말을 하죠. 우리 귀살대 조직에 누군가 온 것 같아. 탄지로인 걸 몰라요, 처음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탄지로인 거를 딱 알게 돼요. 미츠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탄지로가 하는 말이 저 삐져나올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뛰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죠. 미츠리가 약간 울어요. 울면서 너무 슬프다고, 귀살대 일원인 애한테 말을 걸었는데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나 지준데 내 말을 무시했다. 탄지로에게 몽타주를 말하니까 그건 게냐 같다고. 시나즈가 게냐다 이러니까 시나즈가와 칸로지는 알고 있었죠. 사넴이랑 게냐가 형제다. 근데 두 사람이 형제가 되게 안 좋은 것 같다. 자기는 남매인데 오형제고 되게 사이가 되게 좋은데 둘의 관계는 되게 무서운 것 같다. 귀여운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탄지로가 물어요. 왜 칸로지 씨는 귀살대가 되었냐. 칸로지는 자신은 나보다 강한 남자가 좋다고, 여자다 보니까 강한 남자가 좋지 않냐, 그래서 오게 된 거다. 이 말을 듣고 탄지로는 약간 벙쪄하죠. 해설이 나오는 게, 탄지로 괜찮다. 모든 남성은 이 말을 듣고 얼어버리게 된다. 처구니가 없는 거죠. 남들은 가족의 원수, 온니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의협심으로 오게 되는데, 뭔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유로 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불순한 이유. 그게 과거가 있잖아요. 미츠리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 보니까 아마 일반 남자의 근력이 8배인가? 그렇게 힘이 8배. 셀 거예요. 그래서 실전 근육처럼 압축되어 있는 몸인데, 사진도 나오죠. 자기의 힘을 항상 과시를 안 하려고 해도 힘이 세니까, 그걸 보고 제가 좋아했던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미츠리가 좋은 가문에서 살던 좀 좋은 집안의 자녀였었으니까, 옛날 시대는 여자가 다른 집안으로 결혼을 가서 그 집안을 올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른 좋은 집안으로 가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힘을 또 숨길 수도 없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한 거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의 4와의 전투. 대장장이 마을이 습격을 받게 되죠. 교코와 한텐구, 상현의 5와 4예요. 이 둘한테 습격을 받게 되는데 먼저 개판이 났죠. 칸로지는 서둘러서 자기 지주니까 마을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해서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대장장이 마을의 수장인 페치카와 하라 테친을 구해주게 됩니다. 테친은 미츠리에게 구해지게 되는데, 미츠리 품에 안겨서는 너같이 예쁜 여자에게 안겨서 구해짐을 당하다니,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입산 모습을 보고 칸로지는 좀 안심을 하죠. 살아 계셨구나. 아직 살아있다. 이런 말 할 정도면 크게 다친 건 아니다. 피를 철철 흘리시고 있지만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칸로지의 이 전용 칼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칸로지의 칼이 되게 특수한데, 칸로지가 신발 보시면은 발레리노의 슈즈를 신고 있죠. 발레리노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리본이잖아요. 그것처럼 칼날이 막 이렇게 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드러운 칼이고, 이 부드러운 칼날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여자의 유연한 몸과, 그리고 규범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반 남성에 비해 8배의 힘을 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이게 돌덩이를 딱 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장사로 태어났던 거예요. 이 근력을 갖고 있으려면 원래 이만한 우람한 팔뚝이어야 돼. 칸로지는 되게 슬림해요. 몸매가 굉장히 예쁘죠. 비약적으로 강한 캐릭터고, 전형적으로 생각하면은 리본
기본 체조하시는 분들이 채찍 그런 무기를 들고 싸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찍 느낌이 좀 있죠. 그쵸?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채찍이 끝에 딱 하면 반동 때문에 엄청 큰 데미지가 오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게 칼이라고 치면은 엄청난 파워로 베어버리니까 그런 느낌으로 싸우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탄지로 여행은 한탱구 4편 저번 편에서 소개시켜드렸죠. 한탱구가 이렇게 혈투를 벌이다가 이제 죽을 고비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체의 분신인 히로에락이 합쳐진 게 조아쿠텐이죠. 조아쿠텐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칼로지가 짱 등장해. 아 늦어서 미안하지 너희들 위태위태 했구나 등장하게 되고 조아쿠텐하고 맞붙게 되는데 조아쿠텐에게 칼로지가 하는 말이 겐야를 돌려받겠다. 겐야를 포박하고 있었거든요. 탄지로 네즈코를 죽이려고 했고 너 장난이 너무 심하다. 그만둬라. 조아쿠텐이 하는 말. 닥쳐라 아줌마. 이 말을 보고 칼로지가 쿠궁하죠. 저번 한탱구 편에서 나왔었죠. 칼로지가 여기서 이제 분노를 해서 제대로 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잠깐 이야기를 돌아가서 칸로지는 남들과는 다르게 비약적이게 센 힘과 일반 남성에 비해 8배나 강한 힘으로 남자들을 못 만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연약한 척을 하고 밥도 조금 먹고 하다 보니까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기에는 내 자신이 아니게 된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귀살대가 되려고 했던 이유죠. 칼로지가 그렇게 귀살대 합격을 하게 됐고 이제 지주를 만나고 싶은데 지주를 만나려면은 본인이 지주가 되는 게 빨라. 자기가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원대로 지주들을 만나게 되는데 염주, 음주, 암주는 아무 얘기도 안 한 거 보면은 관심이 전혀 없는 거고 이구로한테는 선물도 받았다고 해요. 그 레깅스를 입고 있는데 이 레깅스가 이구로 씨가 선물해줬다 그러고 이구로와는 편지도 주고받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둘이 같이 밥 먹는 모습도 이렇게 썸네일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후반 부분에서도 좀 애정 감정선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안타깝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구로가 그 선물을 해준 이유가 있어요. 미츠리가 옷이 되게 야하잖아요. 보면은 미츠리만 야한 이유가 잡아서 한 건데 다른 귀살대원들 여자 귀살대원들도 옷이 딱 단정하잖아요. 다 잠겨 있고 그쵸. 그 미츠리의 옷을 만들어준 이제 그 분이 미츠리의 옷을 약간 좀 미니스커트처럼 해주고 이게 된 거죠. 근데 미츠리는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그 만들어준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고 그냥 입게 된 거죠. 그냥 그 옷을 입게 되는데 자기도 스스로 창피해하면서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창피했어요? 네. 왜냐면은 몰랐던 내용이네요. 자기의 부각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봤었던 이구로는 그 마음을 약간 헤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신 약간 좀 긴 몸을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는 스타킹 그런 걸 선물을 해줬다고 해요.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겁 만드는 사람은 대장장이가 있고 귀살 대원목도 맞춤 제작 옷이다 보니까 대원목도 나중에 나올 것이다 1화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제작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의상팀이. 그분은 칸로지를 생각했을 때 얘는 참 몸매가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남자로서 말하기 좀 그런데 사리사욕 채우는 거예요. 되게 훌륭한 아무튼 몸매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 사심을 좀 넣은 옷이 아닐까. 아마 여자분이 만들어줬으면 다 가렸겠죠. 아마 그 사람은 제작자 남자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하면 남자일 것 같아요. 상현사 한탱구를 탄지로가 처단하게 되죠. 보아쿠테는 미치랑 싸웠고 미치는 마지막에 잘못했어 살려줘 이러죠. 힘들어하는데 탄지로가 다행히 해 뜨기 전에 딱 죽여서 조아쿠텐이 싹 사라집니다. 탄지로군이 본체의 목을 베었구나. 다행이다 하고 기진맥진해서 탁 쓰러지는데 그들을 만나가지고 포옹을 해요. 개냐가 여기 짧으면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쑥스러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칸노지 같은 아이가 이렇게 뒤에서 딱 껴왔는데 사춘기고 지금 나이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면은 칸노지 미모에 반하지 않을 기살대는 없는 것 같다. 탄지로도 칸노지가 덕담을 해주죠. 나는 네즈코와 탄지로 너희들을 응원해 이러면서 안녕하면서 뛰어가는데 자세한 이미지는 나오진 않지만 탄지로가 코피를 팡 터트려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보다 동생이라고 연하라고 장난친 거지 않을까. 그 장난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미츠리와 귀살대 대원들 그리고 합동 강화훈련. 우부야시키 카가야는 지주들이 반점도 발현했고 탄지로 인해서 이제 전파가 됐으니까 합동 훈련을 하자. 무잔이 곧 이제 습격을 할 것 같다. 이런 감이 오니까 훈련을 하게 하는데 귀살대 대원들이 약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에게 좀 이제 훈련을 받게 하고자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주 계급인 사람들은 얘들 훈련을 받으러 오면은 너는 이 정도면 됐다. 다른 지주에게 가라.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탄지로가 훈련받고 하다가 칼로지를 만나요. 칼로지의 훈련 방식은 발레복을 입혀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여자 대원들은 뭐 자연스럽게 입었겠지만 남자들은 이제 보면은 이게 정사사로 이게 차렷을 하고 있죠. 차렷을 하고 있고 민망해하고 약간 유연성을 강조시키는 훈련이다 보니까 일반 남자분들은 되게 민망해하지 않을까. 코툭티. 탄지로도 이렇게 얼굴이 약간 빨개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네즈코는 뒤에서 약간 귀엽게 있고 네즈코를 이거 애니화로 그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이의 모습의 발레복 입히지 않을까. 깜찍하게. 그리고 네즈코가 미츠리를 많이 좀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미치도 되게 귀여워해주고 미츠리도 대가족이었었고 네즈코도 대가족이다 보니까 미츠리가 좀 케어를 동생들 케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이제 네즈코가 그 모습을 보고 좀 아양도 떨고 완전 꼬맹이 모습으로 이렇게 아양 떨더라고요. 미츠리랑 헤어질 때 되게 좀 슬퍼하는 모습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불편한 복장으로 훈련을 잘 마치게 됩니다. 둘은 빠이빠이 좋게 안녕하죠. 최종 국면 그리고 칼로지 대 나키메. 무잔이 말하죠. 너희 도깨비 사냥꾼, 오니 사냥꾼 놈들, 너희들은 오늘 다 몰살이다. 나키메의 혈기술로 다들 큐브 속의 미로로 다 빠지게 되죠.